이 라인 하나로 차가 앞으로 시원스럽게 뻗어나가는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은데 사실 문제는 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장기 렌트 비교 견적 카베이 구독자 여러분, 차차입니다. 오늘 준비해본 차량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그 차량, 신형 아반떼인데요. 국민 자동차의 타이틀을 넘어서 해외 시장에서는 엘렌트라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대표 준대형 세단 아반떼. 그동안 삼각대라고 놀림받던 그 아반떼가 정말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뷰해보기 전에 일단 외관만 얼핏 봐도 정말 이게 아반떼가 맞나 싶을 정도로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말이지 세련되고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돌아온 7세대 아반떼. 차량의 내 외관은 물론 카베이 리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트렁크 공간감 소개와 장기 렌트 견적까지 본격적인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출발! 7세대 아반떼,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본격적으로 리뷰해보기 전에 먼저 확인해볼 내용이 있죠. 바로 이전 세대와 크기 차이입니다. 기존의 아반떼와 비교해보면 일단 이번 7세대 아반떼는 전장과 전폭, 휠 베이스가 모두 커진 반면에 전고는 오히려 20mm가 낮아지면서 좀 더 존재감 있어 보이면서도 날렵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낮고 넓어진 차체만 봐도 플랫폼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전고는 물론이고 앞 범퍼까지도 이렇게 확 낮아진 듯한 느낌을 주고 있네요. 오늘 함께 보실 차량, 신형 아반떼 1.6 가솔린이고요. 모던 트림의 옵션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외장은 팬텀 블랙, 내장도 블랙 모노톤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2,324만 원입니다. 본격적으로 신형 아반떼 전면부 함께 보실게요. 예쁘다 안 예쁘다를 떠나서 일단 딱 보면 전체적으로 삼각형이 진짜 많이 사용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반떼가 삼각대 하면서 많은 놀림을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삼각형을 이용했습니다. 마치 너네들이 그렇게 놀리던 삼각형이 얼마나 멋있는지 이번엔 진짜 제대로 보여줄게, 이렇게 이를 갈고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삼각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디자인을 가장 고급스럽고 멋지게 표현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면부 캐스케이딩 그릴을 자세히 보면 크고 작은 삼각형들이 반복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빛이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신형 삼각대, 아니 신형 아반떼도 역시 보시는 분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전작에 비해선 훨씬 더 좋아졌다, 이 의견에는 크게 반박하는 분들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 사실 제 눈엔 삼각형보다 다양한 캐릭터 라인들이 더 눈에 띄는데요. 계속 이어서 측면부나 후면부까지 쭉 같이 보시겠지만 일단 이 현대마크 양옆으로 시원하게 쭉 뻗어나가는 이 라인이 참 인상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도 삼각형 모양으로 라인이 들어간 거라고도 얘기하시던데 제가 봤을 때는 마치 이 현대마크가 물살을 헤치고 쭉 뻗어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라인 하나로 차가 앞으로 시원스럽게 뻗어나가는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은데 사실 문제는 이 현대마크죠. 이거 좀 작았으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아니 누가 아반떼가 현대차인 거 모르나? 이거 너무 대놓고 현대차라고 새겨놨어요. 그리고 이 캐스케이딩 그릴과 이어진 헤드램프, 아이라인을 길게 뺀 것처럼 눈꼬리가 길게 삐죽 올라간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헤드램프는 인스퍼레이션 등급에서만 LED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확실히 LED가 좀 더 고급스럽기도 하고 야간에 주행할 때도 시야 확보가 잘 될 것 같긴 하죠. 바로 이어서 휠도 같이 보실게요. 일단 휠은 17인치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출시 예정이라고 소문이 돌고 있는 올류 아반떼 N라인에는 무려 18인치 휠도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준중형급 차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삼각형이 정말 엄청 많이 사용됐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동안 아반떼가 삼각대 놀림받았던 게 너무 서러웠던 것 같아요. 너네가 디자인에 대해서 뭘 알아? 삼각형이 디자인적으로 얼마나 멋있을 수 있는지 내가 제대로 한번 보여줄게 하고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솔직히 저는 그런 의도라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인정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삼각형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게 재밌기도 한데 너무 밋밋하거나 없어 보이지도 않고 혁신적이고 커진 신형 아반떼의 변화된 모습과도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신형 아반떼 측면부입니다. 전면부 설명하면서 살짝 말씀드렸던 아반떼의 캐릭터 라인을 뚜렷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단 이 신형 아반떼 출시를 기다리시면서 많이들 보셨을
것을 렌더링 이미지나 사진들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었던 측면부 캐릭터 라인을 실제로 보니까 더 파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미있는 건 사이드미러도 이렇게 각지게 디자인했다는 점인데요. 정말 사이드미러까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만들어야 했나 싶기도 한데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과감하게 각과 선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음에 드는 건 불필요하게 크롬 디테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덕지덕지 크롬으로 힘을 주지 않았다는 거 정말 마음에 드는데 2열 창문 뒤쪽으로는 이어지는 이 C필러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태까지 세련되게 딱딱 만들다가 여기는 못 봤나 봐요. 뭔가 여기서 갑자기 차가 확 못생겨지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너무 세련되게 잘 만들어져서 그렇지 이 정도의 급의 차량이면 이런 느낌의 마무리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은 신형 아반떼 후면부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번 신형 아반떼 후면부가 진짜 다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바꿔놓을 생각을 했는지 그것도 아반떼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혁신적이면서도 멋있게 만들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 달라졌는데요. 특히 이 트렁크 리드 부분은 스포일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파격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각을 살리면서도 중앙부가 움푹 패여있는 이런 형태가 새롭게 느껴지는 건 사실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신형 아반떼에서는 그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해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테일램프가 가운데로 쭉 이어지면서 양옆으로 딱 잡아주는 듯한 형태로 들어있는데 이게 현대자동차의 H를 뜻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현대자동차에서 앞으로 통일된 디자인 포인트로 당분간 밀고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 눈에는 독특하면서도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쁘게 잘 만들었으면서 이 후방 카메라 렌즈는 너무 아쉽지 않나요? 이거 저만 아쉬운 건가요? 진짜 도시적으로 세련되게 잘 만들었으면서 이 렌즈는 위치며 크기며 이마 한가운데 커다랗게 점이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신형 아반떼가 전체적으로 멋있게 바뀐 건 분명한데 전면부의 현대 로고가 너무 컸던 거랑 측면부 C필러 마감이나 이 후반부 후방 카메라 렌즈 같이 좀 오게티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하나씩 있네요. 이게 실내에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일단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고요. 운전석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문 열리는 느낌. 예, 부드럽고 나쁘지 않고요. 탑승해서 보여드릴게요. 와, 실내는 특히 실물이 더 좋은데요. 신형 아반떼 실내 디자인이 비행기 조종석을 모티브로 했다고 알려지기도 했는데 4스포크 타입의 스티어링 휠과 10.25인치의 고해상도 와이드 타입 디지털 클러스터, 그 옆으로 동일한 크기의 디스플레이까지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어서 운전석에서 느끼는 재미가 뛰어나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던데 사실 실제로 보면 이 클러스터랑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됐다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액정 베젤이 커서 하나로 확 이어지는 듯한 느낌은 좀 덜한 편이고요. 보시는 분들은 시트 착철감도 참 궁금하실 텐데요. 허리도 적당히 잘 받쳐주고 있고 이 헤드레스트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헤드레스트가 평평한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서 리뷰하기도 했던 XM3의 경우에는 헤드레스트는 각도가 상당히 특이하게 되어 있어서 저게 편할까 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요즘 현대차가 시트를 진짜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시트는 이 허리보다도 허벅지를 편하게 받쳐준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 전동 시트는 허리 받침도 전동으로 적용되어 있고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선택하시면 전동 시트는 물론이고 메모리 시트까지 적용이 되니까 다양한 기능들로 선택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클러스터 좌측 부분 보시면 이건 뭔가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기능이 없대요. 그냥 디자인이라고 하네요. 디스플레이나 내비게이션 모두 뭐 광고한 것처럼 엄청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준중형 세단에서 이 정도면 정말 동급에선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게 잘 해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이랑 자동차 연동해서 많이들 쓰시잖아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모두 지원이 됩니다.
디스플레이 하단부 에어벤트도 나름 고급스럽게 잘 들어갔고요. 이 기어봉 하나도 세련되게 신경 써서 디자인해줬다는 느낌이 드는데 손에 잡히는 느낌도 상당히 부드러워요, 진짜. 아래쪽에 12V 단자와 USB 단자, USB 충전 단자까지 갖춰져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있어요. 뭐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없는 것 없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고, 컵홀더는 오픈형으로 2개가 들어있는데 깊이가 상당히 깊은데요. 이게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잡고 들어 올려주면 쉽게 분리가 돼서 바닥까지 청소하기 쉽고, 또 반대로 끼우면 높이가 조절이 돼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디테일을 줬는지 이거 진짜 칭찬하고 싶다. 이 암레스트 열어보면 수납 공간도 차급에 비해서는 나름 넉넉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수석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요즘 정말 현대에서 잘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시트인데요. 운전석과 동일하게 착좌감 정말 훌륭하고요. 그리고 조수석 앞쪽에 이 글로브 박스도 나름 좌우가 길고 열어보면 공간감도 꽤 깊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번 신형 아반떼 실내 디자인의 가장 독특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 이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조수석에 앉는 사람한테는 이게 좀 걸리적거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앉아보니까 이게 오히려 좀 더 안정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봤을 때도 뭔가 전체적으로 운전석에 확 집중이 되어 있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이것저것 살펴볼 게 많았는데요. 드디어 2열입니다. 일단 전작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20mm 더 길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레그룸이 엄청나게 넓어졌다는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 남자분들이 2열에 앉으시면 지금 제가 앉은 것보다 이만큼 좀 더 무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시트 자체가 확실히 편해졌습니다. 지금 제가 앉았을 때 이 허벅지까지 쭉 받쳐주는 이 공간이 좀 더 길어진 것 같아요. 허벅지를 편하게 받쳐주니까 이거 확실히 안정감이 있고 오래 앉아도 피로감이 덜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깥에서 볼 때는 루프라인이 날렵하게 빠졌다 보니까 아무래도 헤드룸이 좀 좁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의외로 이 안쪽을 깊게 파준 편이라서 헤드룸 공간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선루프가 들어가게 되면 앞쪽으로 몸을 좀 당겨 앉았을 때는 천장이 많이 낮아진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다리를 뻗어보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바닥은 평평합니다. 가운데 턱이 좀 있어서 가운데 자리에 앉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고요. 신형 아반떼, 이제 본격적으로 트렁크 공간감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현대차가 전체적으로 차급에 비해서 트렁크 공간감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빼준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아반떼 자체가 시작가가 1,500만 원이라는 착한 가격에 준중형 세단인 걸 감안했을 때 트렁크 공간감이 너무 작거나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제 키가 163cm인데요. 옆으로 발을 쭉 뻗어보면 이 정도? 뒤쪽으로는 이 정도 공간감이 나오고요. 그런데 사실 유모차나 큰 짐을 실으시려면 좀 자리를 잘 잡아야 할 것 같긴 해요. 평소에 트렁크를 텅텅 비워두고 다니는 분들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반떼 자체는 1, 2인 가구나 세컨카로 선호도가 높은 편이고 특히 중장년층에도 이번 신형 아반떼가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공간감은 이 정도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트렁크는 하단부를 살펴보면 이렇게 살짝 숨겨진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마감 처리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좁은 공간까지 구석구석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트렁크 안쪽에 닫아주는 손잡이가 없어요. 이거는 좀 아쉽네요. 지금 보고 계신 신형 아반떼,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신차로 타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최대 장기 렌트 비교 견적 카웨이에서 신차 장기 렌트로 진행하시는 방법인데요. 보증금이나 선납금 같은 초기 비용 부담 전혀 없이 정말 저렴한 조건으로 준비해본 신형 아반떼 프로모션 특가, 지금 바로 우측 상단 영상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화제의 신작이죠. 현대자동차의 국민 준중형 세단 신형 아반떼에 대해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일단 시작가가 1,500만 원대라서 참 착하게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깡통으로 타기엔 아쉬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오늘 보여드린 차량은 모던 등급이었죠. 여기에 이것저것 옵션을 추가하니까 가격이 2,300만 원대였는데 사실 최상위 등급인 인스퍼레이션이 2,400만 원대니까 금액이 크게 차이가 없죠? 그래서인지 실제로 계약도 인스퍼레이션 등급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차주가 된다면 오늘 보여드린 이 신형 아반떼 어떻게 구매하고 싶으세요? 오늘 영상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화제의 차량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다들 안녕!